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인데요. 뭐 시장도 다소 좀 한산한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 뭐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한산하고 힘든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것도 또 다음 어떠한 상승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무엇보다 주의를 좀 하시면서 휴가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도 해볼까 합니다. 주 초반부터 낙폭이 심했죠. 뭐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하이브도 그렇고요. NHN, 뭐 넷마블, 하나기술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군들이 주 초반부터 약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조정이었을까요? 오늘 장대 음봉이 제법 커요. 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하이브, 글쎄요, 최근 들어서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져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NHN도 마찬가지죠. 지난 6월 달에 잘 올랐다가 7월 달에 좀 탄력이 많이 둔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넷마블도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지분 가치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죠. 특히 하이브라든가. 지금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또 평가 차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넷마블 과연 하반기에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자, 여기까지 오늘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들어서 무려 한 70% 가까이, 더블은 안 되지만 70% 가까이 크게 올랐어요. 진작에 좀 매수를 할 걸 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가슴을 좀 치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주식을 우리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바닥에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사고, 또 하나 욕심을 더 내자면, 바닥에서 사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오르는, 그런 어떤 재밌는 상상, 행복한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실전 매매에서 바닥에 사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치를 놓고 본다면, 바닥에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조금 수익 내고 팔아버려요. 하루 이틀, 뭐,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하루 이틀 펑펑 오르면 팔아버려요. 조정받을까봐.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완전 바닥에선 주식을 못 사더라도 탄력이 아주 강하게 붙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특별한 조정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자, 그럼 카카오 게임즈 우리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음봉이 제법 아팠단 말이에요. 오늘 5%가 넘는 하락이었잖아요. 음봉이 제법 아팠어요.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동안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7월달 들어서면서 재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카카오 게임즈 정말 마음에 품고 또 이런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좀 가슴에 좀 담아둔, 그죠? 마음에 담아둔 그런 종목이었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사실 매수 포인트를 좀 놓쳤어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을 조정을 또 출발점으로 해서 또 의미 있는 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카카오 게임즈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오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뭐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이유 있는 오늘의 장대 음봉 조정 한번 의미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NHN, 넷마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최근 가입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 그죠? 제가 뭐 카카오를 팔고 카카오 게임즈를 사라고 그때 또 방송을 했다가 또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한테 많이 또 욕을 먹었어요. 왜 카카오를 팔려고 하냐. 다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조건 제가 뭐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카카오 또 게임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가입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정확히 짚어드렸죠. 매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현대투자연구소가 매도에 굉장히 강한 그런 회사다, 업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회원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카카오뱅크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또 뚱딴지 같이 하느냐. 자, 카카오뱅크 오늘은 이제 끝났네요. 그죠? 4시까지니까 내일 하루 더 이제 일반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카카오 그룹이 삼성그룹, SK, LG, 현대차 그룹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가 훨씬 넘죠. 근데 카카오 그룹, 이제 카카오 그룹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카카오 그룹도 시가총액 100조에 도전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IPO를 통해서 또 하반기에 이어질 카카오페이까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카카오 모빌리티부터 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아직까지 카카오 계열사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조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야, 이제 어느덧 삼성, SK, LG, 현대차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시총 100조 이상 어깨를 나란히 할 상황까지는 안 되지만 모르죠. 또 그쵸? 뭐 시가총액 뭐 코스피 3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상장과 이 카카오 게임즈의 조정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카카오뱅크 보니까 오후 2시 현재 평균 경쟁률이 30대 1이래요. 물론 내일까지 다 마감이 돼봐야 정확한 경쟁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나금융이 51대 1, KB 31대 1, 한국투자 29대 1, 현대차 증권 14대 1,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평균 30대 1이니까 여러분 계산해보면 나한테 과연 몇 주가 배정이 될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자 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됐기 때문에 상장되면 급락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 하지 말고 안정적인 시중은행을 매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카카오뱅크는 기존 시중은행과 다른 범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같은 잣대로 해석하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자,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이 오늘하고 내일 이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일단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70%까지 상승한 카카오 게임즈를 일부 매도를 하고 카카오뱅크의 청약 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카오뱅크 IPO, 이 개인 일반 공모 청약, 이 일반 공모 청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시가총액 750조, 753조네요. 삼성그룹이, SK그룹이 212조, LG그룹이 153조, 현대차그룹이 거의 150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그룹이 현재 거의 73조 8천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18조 좀 넘잖아요. 지난번에 KB, 신한 다음으로 이제 3위라고 금융주 중에서. 근데 만약에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거의 한 40조 가까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또 카카오페이, 그죠? 카카오페이는 뭐 나중에 또 상장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얼마 안 남았어요. 100조 넘는 게. 그쵸?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카카오 그룹 참 대단하다. 이래서 카카오를 매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이,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카카오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이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카카오를 계속해서 지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 또 주가의 어떤 형성 과정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한동안 좀 쉬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식시장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카카오 게임즈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나. 하지만 뭐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7월 달에 70% 올랐으면은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가 저 덩치 큰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인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오딘의 성공, 양대 마켓, 그죠? 구글 플레이라든가 또 애플 스토어 같은 양대 마켓에서 이 4년 동안 1위를 고수했던 NC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를 제치고 1위를 했다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일단 게임 빅3가 어디에요, 여러분들? 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넥슨, 그죠? 그다음 NC소프트, 뭐 넷마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빅3라고 얘기하는데 이 빅3가 그 동안에는 유저들한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불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막 불매운동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뭐 확률형 아이템이었나요? 그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찰나에 오딘이 등장을 하면서 어떠한 게임 업계 판도를 바꾸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7월 달에 70%나 오르는 겁니다. 그죠? 매출도 그렇고. 그래서 빅3, 게임 업계 빅3를 위협하고 있는 신흥 강자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카카오 생태계 기반에 있었지만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게임 업계, 게임판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 오딘을 통해서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죠? 사실 뭐 빅3 불매운동도 있었고 또 뭐 넥슨이라든가 뭐 NC소프트, 넷마블이 뚜렷한 그런 신작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죠? 그런데 후속작이 아닌 새로운 신작 게임인 오딘이 등장을 함에 따라서 이 빅3 이 불만이 있는 유저들이 대거 오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 오딘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퍼블리셔뿐만이 아니라 이제 IP를 보유한 개발 능력까지 보유한 그런 뭐 게임 업계 신흥 강자 이 정도의 존재감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나올 수 있는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블레이드 앤 소울 2 8월 26일에 출시를 한다 그래요. 그죠? 블레이드 앤 소울 2 오른쪽에 있네요. 그죠? 8월 26일 날 그랜드 오픈 이렇게 나와 있네. 이게 NC소프트의 또 신작 게임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혹자들은 그랬어요. 얘가 나올 때까지 오딘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물론 게임을 안 해본 유저로서 본다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오딘의 어떤 흥행은 크게 변동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뚜껑을 때 열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좌하단에 있는 마블. 그죠? 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 이거는 지금 제2의 나라로 잘 나가고 있는 넷마블 게임, 그죠? 넷마블의 또 신작 게임이고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넥슨의 프로젝트 HP라고 하는 또 신작 게임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딘의 흥행 성적에 또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거기 이터널 리턴 지난주에 오픈이 된 그죠?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트 좀 보죠. 자, 카카오 게임즈 7월 들어서 70% 상승, 급상승.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그죠? 그 점을 제외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멀었다. 그죠?
더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5% 넘는 이 장대 음봉 많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5일선을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어도 아직 5일선과 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는 내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카카오 뱅크의 또 마지막 공모, 그죠? 일반 공모 날이잖아요. 여기에 자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일부. 그러면 환급이 언제 되나요? 환불. 공모주로 자금이 들어가서 공모주 탈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탈락하는 그 자금이 환불되는 게 아마 7월 29일 목요일 이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카카오 게임즈의 매기가 확산되기가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물론 카카오 게임즈를 개인들만 사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개인이 계속 팔았고, 그죠? 그 자금들이 좀 일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반대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개인만 사는 그런 수급을 오늘 나타냈지만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팔아내는 그런 어떤 수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당분간 이번 주에 카카오 게임즈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가격은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 뭐 이거는 알 수 없지만 5일선을 깨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주 센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5일선 닫고 옆으로 좀 세워주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7월 29일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카카오 게임즈가 시세를 다시 한번 주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시세를 안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10만원 이상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아주는 것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상 이제 양봉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 나온 거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매도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내가 조금 더 보태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셔야 되고, 또, 그동안에 너무 급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주력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가 8월 6일인가 상장이 되죠. 카카오뱅크가 상장될 때까지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이 가능한데요.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카카오 게임즈의 매기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또 클래프톤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라이언 하트의 또 옵션, 그죠? 콜 옵션, 물론 당연히 지분을 더 인수를 해서 뭐 판권, IP 흡수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죠? 계열사로 삼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언 하트만큼 유망한 그런 게임 업체들의 쇼핑을 지속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번 오딘을 통한 카카오 게임즈의 점프, 그죠? 그건 도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번 도약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확실한 자리매김이 됐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속작들, 그죠? 오딘도 또 하반기에 대만에 또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후속작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약 10개 정도, 그죠? 10개 작품 정도의 게임이 런칭될 걸로, 오픈이 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딘이 뭐 효자라고 한다면 효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클래프톤의 상장, 이제 카카오뱅크가 끝나면 자, 기관 수요가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내일이 또 마감이네요. 이렇게 본다면 8월 다음 주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클래프톤 또 개인들 청약이 또 있고, 자, 이렇게 본다면 또 다음 주까지도 또 이 자금이 저쪽으로 또 IPO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조정이 예상보다 또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한번 우리가 또 감안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크래프톤이 또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에도 뭐 그렇죠, 콩고물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어떠한 보유 지분 가치,
뭐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어디 뭐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하이브 NHN 넷마블 얘기도 해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카카오 게임즈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흐름 한번 짚어볼게요. 자, 하이브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만 최근 거래를 완전히 줄여놓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아직까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도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내기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팔아야 되거나 문제가 생긴 상황은 아니다. NHN도 좀 비슷한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이 비슷한 종목군들이 같이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넷마블도 오늘 장대 음봉 거의 카카오 게임즈만큼 음봉이 굉장히 제법 컸는데요. 넷마블의 어떠한 상승 흐름 최근에 이 정도 모습이면 이제 시세가 출발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넷마블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점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주에 매수점을 잘 잡아야 돼. 이렇게 매기가 약할 때 왜 약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대어급의 IPO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 종목군들의 수급 자체가 좀 약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동안 매수하려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종목군들 이번 주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의 매수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연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은행 입금 후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오늘 잊지 마시고요.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